여러분에게 베이커리 관련된 사업 계획서보다는 조금 더 차별성이 있고 혁신성이 있는 것은 바로 비건입니다. 이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겠다. 그런데 국내 시장은 현재 얼마다. 이 중에 베이커리는 얼마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장에 도전합니다. 창업 배경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가 비건을 하려고 하면 비건 베이커리에 대한 아르바이트라도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맛집이 될 수 있는 좋은 노하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민 대표입니다. 2023년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준비하는 분들이 요즘 컨설팅을 많이 받고 계세요. 실제로 2023년도 초에 시작되는 많은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소상공인 특화 사업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소상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아이템, 예를 들어서 나는 공방을 하겠다, 또는 나는 베이커리나 여기서도 과밀업종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페나 식당은 불가합니다.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카페와 식당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베이커리로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그린 베이커리라고 해서 고객이 그림을 가져와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딸의 몇 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내지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생일을 축하해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사진을 갖다 주면 사진을 그려줘요. 또는 명화 케이크라고 해서 클림트의 키스라든가 이런 명화를 가져오면 이 명화들을 그대로 케이크 위에다가 그림으로 얹어줘요. 굉장히 훌륭한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미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데 이런 그린 베이커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이싱 또는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는 분들, 이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그린 베이커리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냥 베이커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베이커리 관련된 사업 계획서보다는 조금 더 차별성이 있고 혁신성이 있는 것은 바로 비건입니다. 요즘에는 의외로 글루텐 프리의 이런 베이커리를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건 시장인데, 비건 시장이 2018년 대비 2020년 그리고 2022년을 볼 때 엄청난 시장의 확장성을 보게 됩니다. 비건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실제로 2019년도에는 보니까 13,000건밖에는 트래픽이 없었는데 2020년 들어서 실제 3만 건,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검색하는 분이 3만 명, 5만 명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비건식을 선택해야 되는 분들의 트래픽, 검색 자체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비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글로벌을 봤을 때 2015년도에는 15조 정도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예상하는데 2025년도에는 28조 6천억 원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 지구의 환경오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채식, 비건을 할래요? 라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근데 채식을 할래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식당 또는 샐러드, 이런 음식, 콩고기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또 하나, 비건을 한다라는 거, 즉 채식을 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 식품 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콩고기라든가 아니면은 샐러드라든가 기타 어떤 음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OEM을 통한 이 공장 생산이 되게 필요하겠죠. 소상공인으로 하기에는 조금 프로세스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건 중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도전해 볼 만한 건 바로 베이커리입니다. 비건 베이커리는 상당한 이 속도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속도전이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건 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바일은 여러분 아시는 이 핸드폰으로 검색량이 29,4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PC는 4,440. PC보다는 모바일 핸드폰을 많이 검색하죠. 그리고 비건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1,520 정도의 PC 검색량이 있다라면 실제 모바일은 10,000건 정도의 검색량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 피낭시에 부분에 있어서 1등하는 비건 브랜드가 왔어요. 근데 이 비건 브랜드는
앞으로 브랜딩을 통해서 와디즈도 출점할 거고 굉장한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비건 스콘을 하는 분이 오세요. 근데 이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대표님, 광고비 안 쓰고 브랜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뒤에 얘기고요.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첫 번째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뭐죠? 아까 제가 다 얘기했어요. 볼까요? 글로벌에선 시장이 2015년에 15조였는데 2025년에 28조 하고도 6천억 정도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겠다. 그런데 국내 시장은 현재 얼마다. 이 중에 베이커리는 얼마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장에 도전합니다. 창업 배경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 시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TAM, SAM, SOM이 있죠. 나의 수익 시장이 나는 정확하게 누구를 타겟으로 그리고 FY 2023년도 말까지 얼마 2024년도에는 얼마의 매출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BEP, 블랙이브는 언제 도달합니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별성에 대한 걸 써야 되는데 차별성은 이겁니다. 워낙에 비건이 아니더라도 베이커리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커리를 일반적인 식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특수한 시장을 대상으로 나는 마카롱을 할래요. 나는 바움쿠엔을 할래요. 나는 예를 들어서 스콘을 할래요. 뭐 까눌레를 할래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별로 마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한데 내가 이 아이템을 비건으로 했을 때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이커리가 수익률은 높으나 이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몇 개를 팔아야 어떻게 팔아야 나는 블랙이븐, BEP를 넘을 수 있다. BEP 이후에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홍보 마케팅은 남자와 여자 중에 베이커리 누가 더 많이 먹을까요? 이것도 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을 해보니까 100%를 기준으로 해서 남자는 25%고요. 여성은 75%가 비건을 구입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주 타겟 고객은 누구다? 여성이다라는 거죠. 여성에게 내가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SNS 채널 중에 어디를 활용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SNS에 블로그 체험단을 놓고 인스타와 페이스북과 카카오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어떻게 마케팅 하겠습니다. 라는 걸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1:1 매칭이에요. 50%인 3천만 원을 만약에 정부가 준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로 예를 들어서 현물과 현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토타입 또는 시제품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묻는 란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사진, 어떤 그림을 넣어야 하느냐. 정말로 착한 저희 멘티분들은 그리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정말로 본인이 만든 걸 찍기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해외 비건 베이커리나 해외 비건 스콘 뭐 등등등에 대해서 사례를 따다가 거기다 예시로 넣어주시면 돼요. 예시는 당신이 만들 걸 넣으세요가 아니에요. 어떤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라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잘 따서 넣어주시면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 사진의 퀄리티 그리고 또는 직관적으로 이게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주게 되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도 상당히 빨리 되겠죠. 그래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이런 개요 부분에 대해서 한 2페이지 정도로 여러분이 잘 작성을 해주시면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멘티들의 고민은 이겁니다. 실제 컨설팅을 받으면 대면 전에 서면은 다 붙어요. 그리고 대면에 가서 붙은 다음에 교육에 들어가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비건을 하려고 하면 비건 베이커리에 대한 아르바이트라도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사업계획서를 잘 쓰게 되고 대면까지 컨설팅 받아서 합격을 했는데 실제 열게 되면 베이커리의 아픔이 뭐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가 이 베이킹을 하고 그리고 아침 8시나 9시에 문을 열고 그리고 늦게까지 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소개했던 지금은 폐점을 했어요. 근데 장화시는 젖소라고 여기에는
새벽에 출근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픈 시간은 굉장히 늦췄어요. 고객이 빵을 사야 되는 시간대까지 오픈 시간을 오전은 포기하고 오픈 시간을 늦추는 대신에 일하는 분들이 조금 여유롭게 나오고 그리고 클로징 시간도 좀 짧게 했어요. 그래서 고객 스스로가 아, 여기는 12시부터 7시까지 가야 되는구나. 뭐 빨리 빵이 마감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객의 인지 동선 자체를 좀 늦게 여는 빵집이다라는 컨셉으로 해서도 1년에 순이익이 한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베이커리, 특히 비건을 관심 있게 보는 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새벽까지 빵을 만들어서 꼭 8시에 열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카롱 같은 경우도 오후에 열고요. 6시 전에, 7시 전에 대부분 클로징해요. 잘 나가는 마카롱 가게는 인스타로 현재 잔량이 몇 개 남았어요. 라는 것들을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해주죠. 이것처럼 비건 베이커리를 한다. 너무 많은 품종을 하지 마세요. 왜다? 대부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1명 또는 2명이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것은 지양하자. 왜냐하면 장사는 잘 될 수 있는데 대표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일 매출을 얼마까지 목표를 해서 온라인에서 홍보 동선을 만들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는 분들한테는 서비스 프로모션 주고 또 주고 지속적으로 주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단골을 만드는 전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여러분의 생존과 그리고 맛집이 될 수 있는 좋은 노하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비건 베이커리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드렸고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아, 대표님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궁금해요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48시간 내에 답글을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이 사업계획서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아이템별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법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고요. 행복한 가을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